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캐시우드가 45분 동안 영상에서 말한 주옥 같은 말들을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금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월이 올해 6월 금리를 인하해서 2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잘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6월에 해야 된다고 말했는지 이해는 됩니다. 국채 금리는 시장이 유동성이 부족할 때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죠. 그런데 유동성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연준이 말해왔고 연준이 하는 일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런 걸 조절을 하죠. 연준은 오래전부터 2025년 올해 6월 달이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쯤 공급해주면 위기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겨우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냐 물어보니까 6월에 한 두 번쯤 할 것이다 라고 말해 준 것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과가 좋다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오길 바랬을 것이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유동성이 고갈된 개별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때 말씀드렸던 대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나라가 강력한 달러 약세나 유동성 공급이나 금리 인하 이런 게 당장 필요한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2025년 6월 유동성이 고갈된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6, 7월 달 굉장히 중요하다. 규모가 적으면 해결되겠지만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 유로나 아니면 기축국, 미국 같은 나라들이 유동성이 모자란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트럼프가 말하는 유동성, 금리 1%를 말했습니다. 빅 스텝이 0.5% 두 번, 스몰 스텝 0.25로 네 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금리 인하 1%를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1% 했다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곤두박질 시켰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일론 머스크, 트럼프,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대처 상황 아주 일목요연하게 45분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봐도 다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추세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온갖 혼란을 견뎌냈고 미국 주식시장도 이러한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금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예견하면서 금에 비교한 비트코인 차트를 지금 올렸습니다. 잠깐 보면은 이거는 비트코인 차지만 금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상승 여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명확성과 금융 서비스 분야가 다시 재편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바탕으로 크립토 산업도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플랜 전략을 말하고 있는데 금융 서비스는 5년에서 10년 안에 완전히 재편될 것이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서클사, 코인베이스사도 마찬가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 업체도 비트코인과 같은 운명으로 갈 것인데 잘 풀린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일론 머스크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언급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부터 했는데 테슬라, 스페이스 그리고 X, 뉴럴링크 등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은 대부분 연방 계약에 의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무분별한 정치적 공격의 일종의 거리 두는 전략으로 볼 수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일시적으로 트럼프와 충돌한 후 철회한 것은 머스크의 정치적 혼선이라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일론 머스크가 계획한 것이고 이런 계획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 급락을 보면은 15% 정도 빠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 상태인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국면들 이런 불안전성을 활용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매하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할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은 테슬라에 부정적이며 일론 머스크는 중국 시장과 정치적 노선을 분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압박 속에서 오히려 강하게 잘 대응하는 스타일이며
혼란 속에서 더 잘 성장해 왔다고 평가하고 이번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다시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지만 부통령은 바로 화해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설명을 하면서 캐시 우드는 트럼프와 머스크는 결국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고 기업이 구조적으로 미국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치와 시작 전략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잘 해결할 것이며 캐시 우드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기회, 돈을 불리는 기회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블룸버그 테크 서밋에서 우버 CEO 다라 코스로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우버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우버는 미국 달러 등 또 다른 자산의 가치가 고정된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크립토 이외에서도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사례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과는 다른 의견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다면 국제 자금 이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스테이블 코인은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전 세계 자금을 이동시키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반드시 꼭 살펴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